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명 부부 한의원 김기탁 선생님과 함께 의학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SNS나 컨텐츠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설탕 중독, 커피 중독 등등 도초에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중독의 원리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뇌과학에서 말하는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간략히 뇌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 뇌 안에서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파민은요, 뇌의 또 다른 부위인 측좌핵에 전달이 돼요. 이 경로를 뇌의 보상 경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이 경로에서 도파민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누가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높아집니다.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아이템을 얻었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높아집니다. 쇼핑하다가 싼 물건을 득템했어요. 도파민이 높아집니다. 혹시 선생님의 도파민 버튼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새우? 새우요? 집에서 새우를 기르고 있는데 새우가 집에 왔을 때 저를 반기고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으면 도파민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왠지 좋은 도파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런 도파민 버튼에 탐닉하는 현상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죠. 왜 우리는 중독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쾌락에는 고통이 뒤따르고 고통에는 쾌락이 뒤따른다. 옛날 사람들도요, 뭔가 이 쾌락과 고통에는 아주 야누스적인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NRMK라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요, 쾌락과 고통을 저울로 설명을 합니다. 저울의 각 맞은편에는 쾌락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울은 속성상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쾌락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칩시다.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겠죠. 그때 쾌락이 사라지면 그 반발로 고통 쪽으로 저울이 심하게 기울게 됩니다. 이것을 쾌락과 고통의 대립이론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요,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계속 즐거운 일을 하면 되잖아. 즉, 저울의 쾌락 접시에 계속 도파민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즐거운 자극에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그 즐거움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저울은 점점 더 고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휴대폰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자주 보죠.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보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중독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거 보시나요? 주로 웹툰도 보고요. 웹툰. 유튜브도 보고요. 뉴스도 보고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이 하루에 휴대폰을 2,600번 이상 만진다고 해요. 많네요. 엄청 많죠? 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하루에 2,600번씩 이 도파민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휴대폰을 더 오래 사용한 집단이 불안지수나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많을수록요, 집중력, 자제력은 더 나빠졌고요, 우울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과 더 잘 연결될 거라는 믿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고립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처럼 나뭇가지에 과일이 풍성한데도요, 저희가 손을 뻗으면 가지가 멀어지고 호수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말라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독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불안하다? 네네. 이 불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중독과 연관이 좀 있을지? 불안하다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게 생길 것 같고요. 또 그 불안에서 해소되는 기쁨을 느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계속하게 될 것 같고,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더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제 얘기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불안합니다, 굉장히. 아마 단순하게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행위가 즐거움을 주니까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과거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좁은 상자 안에 쥐를 가둬두고요, 두 가지 물을 줘요. 한쪽은 평범한 물, 나머지 한쪽은 몰핀이 섞여 있는 물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듯이 쥐들은
몰핀이 있는 물만 먹다가 점점 죽어갔다고 해요. 즉, 이 실험 결과의 교훈은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직관에도 맞는 결론이겠죠? 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살짝 변형합니다. 알렉산더가 보기에는 기존의 실험에서는 쥐들이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물 마시는 일밖에는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쥐들을 아주 넓은 상자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쥐공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쥐공원에는 쳇바퀴도 있고요, 맛있는 치즈도 있고 터널도 있고 친구도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좁은 상자에 갇힌 쥐들보다 몰핀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단순히 중독성 물질에 노출만 된다고 꼭 중독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들 사이에 헤로인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략 20% 정도가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다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귀국했을 때 95%는요, 헤로인 중독에서 금세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독이 단지 화학 반응만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중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축되고 고립된 환경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가 아니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격려받고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독의 반대는 금욕이 아니라 결석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한의학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의학에서 중독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간접적인 구문을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보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네. 희즉기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희즉기환. 기쁨이 많으면은 몸이 이완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긴장감이 풀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그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게 병리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면, 너무 기쁨이 너무 과하게 되면 몸이 늘어져 버립니다. 의욕도 늘어져 버리고. 네. 즉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마치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린 듯한 그런 게 바로 희즉기환의 병리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럴 때 어떠한 자극, 말초적인 자극도 좋고요, 음식이나 어떤 감각이 왔을 때 거기는 자기를 자극 주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즉기환이 된 상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을 쭉 유추를 해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게 이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폰밖에 없고 술을 먹는 것밖에 없고 도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고 자기가 어떤 생동감을 느끼는, 그게 바로 희즉기환이 중독으로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중독을 극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라든지 어떤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